우선은 K학원의 원미영 강사고요. 네. 강사가 된 지는 한 6년 정도 됐어요. 2014년에 최종 합격을 해서 대표님 보조 서브 강사로 1년 정도 일하고 메인 강사로 일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건축사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었는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게 건축사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주체성 있게 이제 건축 행위를 하려면은 어떠한 필요한 소양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시험에서 집약을 시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최근 연도가 배치나 분석 이런 아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대지 사이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대지 사이트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적합한 건축물을 지어줘야 되고 법에 맞게 건축물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지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지형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해야지 더 좋은가. 역시 주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건축이 들어가거나 대규모 건축이 들어갈 때 주차 계획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교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2교시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계획적인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축주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출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출제자들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부합시키면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너가 디자인을 잘 할 수 있어, 설계 능력이 있어, 요구 조건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저희 2교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교시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제 건축 도면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도면을 갖다가 적합하게 시공하는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단면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면에 대한 부분, 구조적인 부분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무주 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요새는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중요시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 가지고 뭐 로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뒤에서부터 뭐 BIPV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보실 때는 1, 2, 3교시로 나뉘어져 있고 각 소과제를 갖다 풀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 있도록 나오는 게 건축사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간략한 건가요? 내용이 더 많아서 연습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상담할 때 하는 멘트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떨 텐데 아직도 손으로 그리냐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캐드를 하고 있지만 물론 실도면은 저희가 이제 캐드를 쳐야 되겠죠. 근데 모든 거는 좀 본인이 스케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 구상을 할 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은 스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케치를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계획 위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캐드나 이런 컴퓨터 관련은 어린 친구들이 더 잘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점점 나이를 들어가고 있고 네. 어린 친구들은 요새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다. 근데 아는 게 없을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경력이 좀 쌓인 다음에 와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시 도면을 손으로 그려보는 것도 저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사 시험을 보고 취득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취득을 해서 오픈을 하려고 하신 분 적 있어요. 부모님을 건물 청소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이제 10인 규모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아, 10인 규모. 네,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1, 2년은 오픈을 하시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기간, 그 힘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점점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한 사장님이 되신 걸 보고 되게 매우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50대 중후반이 되면은 이제 퇴직을 하셔야 돼요. 대규모 회사들은 더 올라가지 않는 한은. 그럼 이제 나와서 한창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때 이제 집에서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맨이 치킨집을 많이 한다는 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나와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치킨집 아니면 편의점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문 기술을 갖다가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막아놓잖아요. 저희 나라가 이제는. 노하우를 갖다 밖으로 빼지 못하게.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때 퇴직을 하셔서 하실 게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설계 사무실을 오픈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감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설계를 본인이 원하시는 설계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꼭 따셔서 노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 이 사무실 오픈하는 그렇죠. 보통 나이대가 오픈을 하는 나이대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30대 초반, 그러니까 29에 따서 30에 오픈하시는 분도 봤고요. 50대에 오픈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30대 요새는 중반 정도에서 40대 여기에서도 많이 오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은 조명을 조금만 줄까 봐요. 조명 처음 받아봤어. 하고는 조명을 안 해줘. 화려한 조명이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미뤄둔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